안녕하세요. 노니쌤입니다. 오늘은 간혹 가다가 댓글에서 보이는 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원서 읽기를 하면서 교재를 꼭 사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도 약 4에서 5년 정도 전에 교재 사용을 했었어요. 한 2년에서 3년 정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서점에 가서 뭐 그 시즌에 핫하다고 하는 교재들도 눈여겨서 보고 이 교재, 저 교재 여러 가지 사용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투자하는 시간 대비 그렇게 효율이 높지 않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진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원서 읽기만 진행하더라도 하루에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원서 읽기만 해도 하루에 약 3시간에서 4시간까지도 걸리니까요. 아이가 신생아일 때, 즉 엄마가 초보일 때 그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어렵지 않으셨던가요? 헌데 아이를 10년 이상 키우고 또는 한 명이 아닌 2명 이상씩 키우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깨달아지고 습득되는 것들이 있죠. 티칭 또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도 초보였던 시절이 당연히 존재하고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웠지만 약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수백 명의 아이들 그리고 그 이상의 아이들을 경험한 지금은 더 많은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10년 차 원장인 지금의 시점에서 그 당시 교재 사용을 하던 때를 돌아보면 그리 효과적이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교재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음식에 빗대어 표현을 하자면 원서 읽기가 한 끼 식사라면 교재 사용은 영양제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영양소가 있다면 영양제를 챙겨 먹는 개념인 거죠. 제가 1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지켜본 결과 원서 읽기를 정말 제대로 했을 땐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자기는 어느 한 영역 또한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없다라고 실제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실력의 지표가 될 수 있을 SR 성적표라던가 내신 또한도 제 생각과 동일한 결과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교재 사용은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은 제대로 된 원서 읽기, 즉 영양소의 균형이 잘 잡힌 한 끼 식사를 매일매일 잘 먹고 있기 때문이죠. 제 입장은 교재 사용을 무조건 하지 마시라 라는 입장이 아니고요. 필요한 아이들에게 필요에 따라 사용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해력이 너무 부족해서 분명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문장 해석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럴 때는 구문독해라던가 독해집을 사용해주면 좋겠죠. 이 외에도 특정 문법이나 어순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그 문법 부분들을 문법집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거나 배운다면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되고 그 어순을 바로 알기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목적이 있고 아이 또한도 동의를 해준다면 교재 사용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분명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재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남들 다 하니까 막연한 불안함 때문이라면 원서 읽기를 왜 시작했었는지 그리고 영어 공부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중에 존재하는 교재들은 감히 다 알 수도 나열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수와 종류가 굉장히 방대하죠. 제가 조금 전에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 교재 사용을 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기억하실까요?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아이들은 모두 다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간혹 가다가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라이팅 교재인데요. 뉴벨이나 고점대 책들부터는 토플 라이팅 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데요. 보통은 우리가 라이팅을 쓸 때 책에 대한 줄거리, 즉 서머리를 쓰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에세이를 쓰는 법 또한도 가르치고 싶고 다양한 주제들을 다뤄보고 싶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토플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토플 시험을 위한 엄청 거창한 목적도 아니고요. 정말 단순하게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한 글쓰기 주제들을 접하고 좋은 글들을, 좋은 모범 답안들을 접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좋은 글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말이 있죠. 저 역시도 학창 시절에 좋은 글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에게도 도움이 참 많이 되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저희 아이들과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 답안을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표현들을 하이라이트 쳐서 외우기도 하고요. 그 외운 표현들을 직접 내 글에 녹여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운 표현들은 책에서 배운 표현들과는 또 다른 결의 표현들이 생기게 됩니다. 조금은 더 다양한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명확한 목적을 지닌 교재 사용의 예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문법 교재 사용 또한 비슷하겠죠. 막연히 남들 다 하니까가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부족한 부분을 찾고 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법 교재라면 저는 당연히 아이에게 도움도 되고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교재 사용으로 안정과 위안을 찾고 계시다면 저는 그 시간이 과연 유의미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불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문법이 왜 틀렸는지 설명하는 힘보다는 문장을 올바르게 고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문법이고 진정한 언어로서의 영어를 배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 명확한 목적을 지닌 시험들이 있죠. 가령 토플이라던가 IELTS, 내신 준비를 위해서는 교재 사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죠. 바로 내 아이의 수준과 그 교재의 난이도가 맞는가, 상응하는가를 확인을 해야 하죠. 이건 제가 원서 읽기 책을 선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교재의 난이도와 내 아이의 실력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의 수준에 비해 너무 높은 난이도의 교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성장이 더디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수준에 맞는 교재 사용이 정말 중요하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주변에서 누구 아이는 토플을 배운다더라, 또 어떤 아이는 주니어 토플을 준비하고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면 또 불안해지시겠죠? 저는 토플을 준비하는 아이들도 봐왔지만 어떠한 교재를 사용을 한다고 해서 그 교재가 꼭 아이의 수준을 뜻하거나 아이의 수준에 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교재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교재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아이가 원서 읽기를 통해서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지, 과거에는 너무 어려워서 읽을 수 없었던 책들을 이제는 쉽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것, 즉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만들어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불안해하실 수는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내 아이의 속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 타인의 이야기에 그리고 타인의 한마디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로니쌤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